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사회문화 윤성훈입니다. 자, 6평 치르느냐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사탐이 맨 마지막이어가지고, 선생님도 지금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소리 좀 듣기 불편하실 텐데, 선생님이 약간 지금 목감기가 와가지고,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십시오. 선생님도 지금 6평을 기다리면서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예, 살짝 몸살 감기 비슷한 게 왔어요. 선생님이 대신 걸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감기 조심하시고. 자,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야죠. 6월 모의 평가가, 네. 다소 좀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보다는 좀 만만하게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총평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 뒤이어 하겠지만 11월 수능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짤이었다. 수능이 지금 그 장르가 공포인지 아니면 뭐 멜론지 드라마인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그것조차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냥 우리가 예상하는 평이한 문제들이 쭉 나오지 않았나. 뭐 시험 점수가 좀 나쁘신 분들은 듣기에 좀 거부할 수 있는데 요 정도 시험이면은 네, 점수가 좀 고득점자들이 좀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간단한 총평 말씀을 여기에 요약하면서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지금 막 보고 오는 중이라서 문항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보진 못했고요. 전체적으로 풀어보면서 느낀 소감이라던가 또 특이점 이런 것들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 말 안 할 수가 없네요. 다소 평이한 난이도다.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한 고득점이 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재수생들의 경우는 작년 수능을 경험한 재수생들 입장에서는 6월 모의평가 이렇게 싱거워도 되는 건가? 이걸로 변별이 되나? 오히려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상위권 학생들, 너무 이거 쉽게 나와가지고 이거 변별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작년 수능에 비해서 좀 쉽게 나왔고, 근데 이런 패턴은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좀 틈날 때마다 비슷한 얘기를 한 번씩 했습니다. 왜냐하면 6월 모의평가 굉장히 평이하게 내고 9월에 상당히 어렵게 내고 수능엔 그거보다 더 어렵게 내고 요거를 지금 한 4년, 5년 연속 지금 그 패턴을 계속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해도 현역 고3들은 잘 안 믿는데 재수생, 삼수생들은 아마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6월 모의평가는 그냥 에라 다 맞아라 하는 식으로 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내도 일컷이 50점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평가원 입장에서는. 요즘 뚜껑을 따봐야 알겠는데 아직 등급컷이 올라오지 않아서 선생님도 뭐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겠는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등급컷 이게 만약에 수능에 나왔다면 이게 지금 6월 모의평가이기 때문에 고3 학생들 현역 고3들의 경우는 사회문화 수능 대비를 온전하게 끝내지 못한 상태로 지금 임했을 학생들도 많았고 또 반수생이며 뭐 등등 지금 대학 다니고 있으면서 그냥 한번 시험이나 볼까 이런 친구들도 있고 등등 이제 막 과목을 사회문화로 뭐 과탐에서 사탐으로 넘어온 학생 넘어온 지 뭐 보름 됐어요 한 달 됐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정도 평이한 난이도로 내도 평균 점수라든가 일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이 가능하다고 평가원은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만약에 몇 달 뒤에 9월이나 두세 달만 지나도 이게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정도 난이도로 9월이나 수능에 나오면 선생님 100% 확신하건데 50점 만점자가 속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6월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또 까봐야 알겠지만은 이게 수능이라면 만점자가 속출할 거다. 이거 자칫하면 2등급 없어질 수도 있는 정도다.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점수가 좀 못 나오신 분들 좀 이런 말이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나만 어려웠나 그럼? 옆에 보니까 어려웠다는 애들 되게 많던데 기준을 거기다 두지 마시고 수능 날 이렇게 나온다면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가 거기에 좀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평 수능은 이거보다 당연히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 특히나 사회문화가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그 응시생 숫자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 수능이 16만 명대였는데 얼추 뭐 20만 명은 가볍게 넘어가지 않겠나 이런 예상들도 나올 정도로 응시 인원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원도 변별에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정도 난이도를 냈다가 이제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평가원도 좀 보겠죠. 요 성적 분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참고를 하긴 할 겁니다만 그분들도 뭐 하루 이틀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난도 조절은 뭐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수능 가서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한 문제 또는 두 문제를 틀리고도 1등급이 나올 정도의 난이도로 이제 끌어올려진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해서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뭐 사회문화 선택한 지 한 달 반밖에 안 되는데 뭐 통계 문제 한두 개 뭐 이렇게 찍어서 맞추고 이렇게 얼추얼추 하다 보니까 뭐 45점, 47점 그냥 나오네. 이거 그냥 뭐 꿀이네 이러면서 대충 그냥 공부하고 여름 지내다가 9월 달에 이제 철퇴 맞는 거죠.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쌤 생각에는 방심하지 않고 꾸준히 좀 더 난이도 높은 문제들에도 도전해 나가는 연습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능과 구평은 유평 대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쌤 다시금 확인합니다만은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뭐 다 마찬가지였지만 올해도 패턴은 똑같을 것 같아요. 6월보다 9월이 훨씬 어렵고 아마 6월과 9월의 갭이 굉장히 클 거예요. 굉장히 난이도가 크고 9월에서 수능 가면서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이는 이런 정도로 수능은 예상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선생님도 거기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월 모의평가 뭐 쉬웠던 어려웠던 잘 보신 분들 잘 칭찬드립니다. 이렇게 개념, 도표, 기출을 일단 1회독 정도만 온전하게 했어도 틀릴 문제가 뭐 한두 문제 정도 좀 까다로운 거 빼고는 어진 다 맞을 수 있는 정도 수준. 선생님의 적중예감 시즌프리 모의고사 요즘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야 적중예감 시즌프리에 비하면은 이거는 뭐 거의 뭐 꼬마네 꼬마 수준의 난이도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선생님 DM으로도 오늘 6편 끝나자마자 적중예감 풀다가 이거 푸니까 발가락으로도 풀겠습니다 이런 DM들이 막 쏟아져 오더라고요. 그러나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잘한 건 잘하신 거고 일단 실수 없이 높은 점수를 기록하신 분들이 잘하신 거예요. 난이도가 좀 낮아도 실수가 한두 개 터지면서 이게 등급이 확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시험은 쉬운 시험대로 또 아슬아슬한 겁니다. 그죠? 예, 오늘 아마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쉬웠네. 나만 실수해서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신 분들이 있죠. 그 실수를 잡아나가는 것도 그것도 공부죠. 이제 언제까지 뭐 실수로 틀렸어 이런 핑계를 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난이도가 쉬운 시험은 쉬운 시험대로 꼼꼼하게 시간 안배를 잘해서 그렇게 해서 실수 없이 가는 게 좋겠다. 근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17분 만에 컷했어요. 너무 쉬우니까. 재수생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17분 만에, 15분 만에 컷했어요. 장하십니다. 잘 하시고 계시고 장한데, 그렇게 해서 만점이 꾸준히 나오면 좋은데, 너무 서둘러 풀다가 또 한 개 실수로 틀렸네요. 15분 컷했는데, 잘못 봐가지고 2개 틀렸어요. 그런 것처럼 허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시간을 절반이나 들 쓰고서 왜 굳이 2등급을 받아야 합니까? 그죠? 예,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안 돼요. 그죠? 쉬우면 쉬운 대로, 이번 시험 실수하면 날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오히려 더 꼼꼼하게 볼 수 있도록 또 해주시고, 난이도가 올라갈 것을 대비한 연습도 꾸준히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평가원의 기출 연속성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쌤이 지금 문항을 보면은 어떤 문제가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문항이 예상을 전혀 벗어나지 않았고, 그냥 작년 6월 모의평가나 작년 수능을 거의 그냥 물을 좀 빼가지고 주제는 그대로 가면서 난도만 조금씩 낮아진 그런 정도의 문제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최근 평가원 기출 주제와 거의 동일합니다. 튀는 주제가 없습니다. 조금 특이한 게 있다면 9번, 10번. 요것도 이제 이런 적이 있었죠, 기출에서. 9번과 10번이 이 자료 수집 방법하고 연구 방법을 같이 묶어 놓은 거예요. 대개 이제 5번에 나왔었는데 문항 번호가 9번, 10번으로 갔다는 것도 특징이지만 두 문제가 하나의 제시문으로 이렇게 통일돼 가지고 두 문제를 연달아내는 그런 형태. 요즘 흔치는 않지만 한 번씩 이렇게 내고 있네요. 연구 과정과 자료 수집 방법을 동시에 낸 문제. 이런 게 좀 특이했고요. 네, 그동안 수능 기출 문제집이라든가 선생님의 적중예감 시즌3 모의고사를 풀어보신 분들의 느낌으로는 좀 평이해 보이는 그런 정도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12번에 계층 문제 있었고요. 네, 조금씩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9평에서는 상당히 좀 까다로워질 것으로 선생님 예상합니다. 이번에는 상중하 그냥 퍼센테이지가 막대에 다 있었기 때문에 힌트를 가지고 ABC가 상중하 뭐에 해당하는지만 알면 되는 문제였고요. 복지제도 문제와 유부노 문제는 15번과 20번에 출제가 됐는데 역시 도표 통계 특강을 좀 열심히 수강했다든가 또 유부노 이렇게 딱 체크해서 비율 쓰고 머릿수하고 이제 구분하고 이런 그 과정을 우리가 배운 틀에 따라서 딱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크게 어렵진 않았는데 도표 기술이 아직 이제 익혀지지 않은 도표 통계는 아직 좀 두려움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도표 통계 특강을 수강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 6평 이후에 급격히 늘어나요. 이거 이제 안 되겠다. 이게 도표 M스킬 12를 안 듣고서는 도표 문제를 남들 다 그거 듣고 쉽게 풀었다는데 나만 너무 늦었구나. 이런 친구들이 이제 달려들게 돼서 6평 이후에 이제 막 확 그
교재가 막 판매고가 늘어나더라고요. 네, 그런 패턴이 이어질 걸로 보는데 여러분들도 빠짐없이 줄 잘 쓰셔서 MSQ 12 잘 듣고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MSQ 12 수강하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지금 복지제도나 유부노 문제가 뭐 큰 패턴에서 우리가 늘 풀던 문제보다 더 어렵거나 더 희한하게 난 게 있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전형적인 문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번도 그랬고 15번에 네, 복지제도 문제도 그렇습니다. 중복수급자와 비수급자 이렇게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 있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체크하면서 거듭 말씀드리면 두 문제 다 비율과 머릿수를 잘 구별해서 체크하시면서 가면 좋겠다. 그래서 뭐 고도의 복잡한 기술이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좀 평이하지 않았나. 근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 예상으로는 이 15번, 12번, 15번, 20번은 모두 난도가 좀 올라갈 것이다. 9월과 수능 후 갈수록. 그러면서 우리 배웠던, 우리 MSQ 12 열심히 공부하신 분도 알겠지만 MSQ 2, MSQ 3, 뭐 MSQ 4 이런 그 중요한 영역의 원리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가미한 문제로 이제 출연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선생님하고 이제 뭐 오늘 이후부터 어떻게 할지가 더 중요한 거죠. 뭐 오늘 문제는 뭐 그럭저럭 평가원이 잘 고려해서 난이도를 적당히 좀 수준을 낮춰서 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선생님 지금 평이하다 했지만 그래도 뭐 30점대 후반이라든가 30점대 중반 이하가 나와서 썩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뭐 누구를 원망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상황에서 뭘 해야 될지를 구간별로 선생님 좀 말씀드려 볼게요. 40점 이하라면 지금 등급도 좀 높게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2등급 나오긴 어려운 39점, 40점으로는 뭐 2등급 나오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고 3등급 아슬아슬한데 이분들은 6월 마지막까지 반드시 개념 기출 도표 요걸 꼭 완성해야 됩니다. 사실은 6평 보기 전까지 이걸 했었어야 돼요. 6평 보기 전까지 이것만 완성하고 갔어도 요 점수가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몇몇 친구들은 선생님 이거 꼬박꼬박 했는데도 저는 38점 나왔어요. 39점 나왔어요. 이런 분들도 있는데 좀 너무 이제 겉핥기로 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반성하시면서 복습하시고요. 아마도 선생님 생각에는 개념 정도만 겨우 보고 갔거나 기출도 그냥 뭐 풀고 그냥 해설지 보고 이 정도만 하고 갔거나 도표는 아직 손도 못 대봤어요. 이런 상태에서 갔거나 이런 친구들이 점수가 뭐 20점대, 30점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월 여름방학 맞이하기 전까지라고 해두죠. 너무 각박하게 하지 말고 7월 여름방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개념 기출 도표 꼭 채워라. 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건너뛰지 마세요. 남들 파이널 하고 있다고 해서 뭐 남들 뭐 십지손다 비밀 특강 같은 좀 고난도 문제 풀고 있다고 해서 마음 급하게 달려갈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 상태를 인정하고 그죠? 핑계 대거나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나 35점이다. 그래 나 31점이다. 근데 그 상태를 인정하고 뭐 핑계 댈 거 없이 개념 기출 도표 아직 못한 거 있으면 꽉꽉 채우고 간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한 번 더 한다. 이런 생각으로 여름방학 맞이하기 전까지 좀 해주면 좋겠고요. 하반기 파이널 위해서는 약점 보완을 미리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요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네,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개념부터 탄탄하게 쌤은 건너뛰지 않기를 바랍니다. 32점이신 분이 뭐 48점인 사람이 하고 있는 컨텐츠 한다고 해서 50점 되는 거 아니거든요. 누구나 종착지는 1등급입니다. 지금 6월 모의평가에 28점 맞은 사람도 6월 모의평가 50점 맞은 사람도 9월 모의평가 수능날은 같은 점수가 될 수 있을 거다. 선생님은 이제 가는 방향 뭘 좀 더 촘촘히 해야 되느냐의 양에 있어서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좀 느리게 간다고 해서 좀 남들 먼저 한 거를 건너뛰고 갈 수는 없어요. 남들은 뭐 지난 겨울부터 올 봄까지 다 했던 작업을 안 하고서 그냥 건너뛰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이번 시험에서 점수가 비교적 잘 나와서 뭐 45점도 받고 뭐 43점, 4점 그 정도면 선생님 잘했다고 봐요. 50점 만점 맞으면 너무 좋겠지만 등급 컷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뭐 2등급 받았어요, 3등급 받았어요 할 수는 있지만 쌤 생각에는 크게 뭐 잘못한 건 아니다. 42점, 43점 정도만 넘어줘도 쌤 생각에는 지금 순항하고 있다. 이런 지표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불후의 명강 스피드 버전이 곧 출시가 됩니다. 쌤 이제 그 다다음 주 이제 개강을 앞두고 있는데 불후의 명강 복습하실 겸 불후의 명강 개념 완성편은 어느 정도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같은 책으로 복습하셔도 돼요. 같은 책으로 복습하셔도 되는데 기왕이면 좀 요약된 새 책에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스피드 버전. 그러니까 불후의 명강 30몇 강 되는데 요건 15강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절이에요. 그래서 요걸로 복습하시면 딱 좋게끔 선생님이
그 시즌에 맞게 출시를 할 거고요. MCQ 12 혹시 2회독 아직 안 돼 있으면 2회독까지 좀 해주시면 좋겠고 7월에 십지선다 비밀 특강이 열립니다. 요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수능으로 난도가 확 점프할 때 거기에 이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1등급 만점을 바라는 학생들이 꼭 수강해야 될 그런 강좌다. 근데 선생님이 요거는 타겟팅이 확실한 강좌예요. 타겟이. 그래서 요 강좌는 십지선다 비밀 특강은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점 미만의 수험생들은 7월 달에 바로 십지선다 비밀 특강을 지금 들어갈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빨리 개념 기출 도표를 계속 돌려서 적중예감 시즌3 같은 모의고사를 풀었더니 나도 이제 고득점의 대열에 좀 들어섰다 할 때 도전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미 1, 2등급 안쪽에 있으신 분들은 무리 없이 7월에 십지선다 비밀 특강으로 바로 파이널 1라운드를 시작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특히 상반기 공부했던 것도 좀 복습 좀 하십시오. 막 필기하고 막 체크하고 적중예감 모의고사 문제 너무 좋아요 막 해놓고 어디 갔는지 찾지도 못해. 이게 독서실에 있는지 학교 사물함에 있는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꼭 복습을 좀 챙겨가면서 십지선다 비밀 특강 열릴 때까지 좀 기다려주시면 좋겠고요. 적중예감 시즌3 모의고사 꼭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평 이후에 선생님 이제 커리큘럼이 이제 2개가 나오죠. 방금 전에 좀 말씀드렸는데 스피드 버전입니다. 뭔가 바쁘게 뛰어가고 있는 예고편입니다. 요 스피드 버전 교재 표지인데요.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교재 입고는 6월 18일 날 됩니다. 불의 명강 스피드 버전이요. 좀 빠르게 복습하고 싶다 하는 분들, 그 다음에 전과생들, 그러니까 뭐 과탐하다가 사탐으로 6평 이후에 넘어오게 돼서 이런 분들 이제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그렇다고 개념을 건너뛸 수는 없으니까 스피드 버전 이용해서 가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십지선다 비밀 특강은 7월이에요. 7월 셋째 주쯤에 개강을 하고 교재는 그 전에 들어갈 겁니다. 아마 7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요째 들어갈 거고 개강은 7월 셋째 주에 열리게 됩니다. 비밀의 문을 열고 있는 윤사탐입니다. 그리고 나서 적중예감 시즌3 6회분 모의고사는 지금 나와 있으니까 언제든지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시즌3입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풀 수 있는 모의고사 6회분이 나와 있는데 파이널 적중예감은 9평 이후에 출시가 됩니다. 선생님의 적중예감 파이널이 아마 전국 사설 모의고사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올 거예요. 선생님 이제 좀 일찍 내놓으면 아무래도 더 높은 판매고를 올릴 수 있고 더 많은 판매 부수를 올릴 수 있지만 선생님 그것보다도 9월 모의평가까지 반영하고 내겠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진짜 수능의 마지막 예고편은 9월 모의평가 이후에 선생님이 아마 13회분? 13회분 정도 될 것 같아요. 13, 14회분 정도 해서 충분히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수능 예고편을 모두 볼 수 있도록 그래서 13번, 14번의 전범위 복습을 하고 수능날 수능 치러 갈 수 있도록 해서 만약에 적중예감 파이널 모의고사가 13회라면 수능은 적중예감 14회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술 같은 일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사회문화 강의한 지 벌써 25년이에요. 만 25년. 제 인생 전부가 사회문화로 그냥 가득입니다. 제 자신과 사회문화가 어떻게 보면 그냥 물화일체가 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 과목 자체가 저의 정체성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 이름 앞에 사회문화가 호 같아요. 호. 뭐 도산 안창호 선생님 할 때 호처럼 사회문화 윤성훈이 그냥 호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문화 여러분들 올해도 만점 꼭 찍을 수 있도록 사회문화 그 자체 윤성훈이 여러분들하고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믿어보세요. 믿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고 또 선생님하고 같이 하면서는 또 선생님을 믿고 이 과정에서 빠짐없이 선생님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걸 내놓습니다. 6월에 필요한 건 이거다. 7월에 필요한 건 이거다. 이쯤에 모의고사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된다. 6월 모의고사의 난도로 봤을 때 9월엔 이게 나올 거다.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 25번이나 더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선생님이 이번에 사회문화 26수입니다. 26수. 그래서 이 모든 경험을 다 담아가지고 6월 모의평가까지 반영한 그런 일정을 6월 모의평가 이후의 일정으로 소화를 해낼 테니까 꼬박꼬박 함께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건강관리 좀 잘 하십시오. 선생님처럼 이렇게 바보같이 감기 걸리지 마시고. 이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몸살기도 좀 있고, 이게 여러분들 앞에 지금 라이브로 한다니까 지금 용기 내가지고 힘이 바짝 쏟는 거예요. 이제 카메라 꺼지면 이제 쓰러집니다, 지금은. 몸 상태가. 이게 나이 들어가지고 더 힘들어. 여러분들은 아직 젊잖아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비타민 같은 거 챙겨 드시고요. 지금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데, 그죠? 날이 좀 추웠다 더웠다 하니까요. 특히나
감기 조심하시고 수면 관리 좀 잘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선생님 이제 강의 시간에도 만나 뵙고 또 별도의 이벤트 같은 거 여러분들 뭐 원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뭐 성훈이네 뭐 라면 가게도 있고 뭐 노래 수능 응원 노래도 불러드릴 예정. 해달라는 거 다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강의 준비하는데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그 짬짬이 이렇게 시간 내서 여러분들하고 즐거운 시간도 갖고 입시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뭐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볼까도 생각합니다. 즐거운 시간으로 만나고 강의실에서 모든 정신력과 체력을 불태우면서 사회문화 1등급으로 달려가는 길에서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푹 주무시고 쌤 아마 해설 강의는 금요일 날 촬영을 할 예정이에요. 좀 더 분석을 좀 해볼게요. 아무리 쉬워도 그 쉬운 와중에도 좀 엿볼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분석하고 해서 준비 잘해서 금요일 날 촬영하면 아마 토요일 날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설 강의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좀 쉬웠더라도 이 속에 들어있는 함의를 해설 강의를 통해서 꼭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 강의 시간과 해설 강의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 푹 자 이제. 자.